2025년 7월 21일 3년후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지난주에는 크립토 위크여서 코인 가격도 많이 오르고 관련 주식들도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1일 자로 정해져 있는 이제 미국 관세 협상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주기 때문에 사실 관세 관련한 뉴스들이 상당히 좀 주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마침 주말에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CBS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부터 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일단 지금 가장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역시 이 유럽과의 무역 합의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트럼프 대통령이 30% 관세를 지금 던져놓은 상황인데, 유럽에서는 10% 내외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복수의 미국 매체를 통해서 사실상 이 트럼프 대통령이 30%를 다 받을 생각이 없고 한 15에서 20% 생각을 하고 30% 이 관세를 던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하워드 루트닉은 뭐 항상 이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유럽과 무역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뭐 유럽의 무역 담당자들과 자신이 통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8월 1일보다 관세 부과가 더 이제 연장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소규모 국가의 경우에는 기본 10% 관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캐나다 관세 같은 경우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셋이 이제 맺은 USMCA라는 협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에만 25%가 아마 부과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보통 이제 나쁜 뉴스가 나오면 주말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주말에 어떤 관세 뉴스가 나온지를 쭉 봤는데, 나쁜 내용이 사실 공식 오피셜로는 나오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20일 참의원 선거가 이제 끝났죠. 그래서 선거 때문에 이 관세에서 미국한테 양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또 어떤 그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일괄 타결되면서 관세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타결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 관련해서는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유럽하고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아마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왜냐하면 7월 말에 이 OBBB 법안 통과와 함께 미국 재무부가 사용하는 이 TGA 계정이 있는데, 여기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충전을 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엄청난 규모의 단기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고 시중의 어떤 유동성을 다 끌고 들어갈 수 있다, 우려가 사실 많았죠.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일단 이제 슬금슬금 단기채 발행량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주에 1250억 달러 정도를 발행을 하던 거를 지금 1500달러 정도로 좀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22, 23일에 국채 경매가 있고, 근데 지금 예상되는 것이 이제 물량이 부채 한도를 올리기 전에 비해서 한 20%씩 좀 늘려 잡는, 그러니까 20%면 굉장히 크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높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 TJ 잔고에 돈이 들어오는 게 매달 들어옵니다. 매달 세수가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달은 4월, 그 다음 많이 들어오는 달이 이제 9월인데, 국채를 발행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옐런 재무부 장관 때처럼 굉장히 티나게 발행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막 진짜 시장에 지장을 줄 만큼 발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 시작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목요일 라이브 때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기사는 로이터에서 가져왔는데, 로이터에서도 지금 업계 전문가들, 특히 MMF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바이든 정부 때 옐런이 부채한도 협상 직후에 TGA 잔고를 충전하던 때와 지금 상황이 좀 다르다. 그때는 이 TJ 잔고가 거의 0까지 가서, 사실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미국이 부도나는 상황에서 TJ 잔고를 채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많이 발행을 했어야 됐었고, 지금은 TJ 잔고에 한 3천억 달러 정도의 현금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천억 달러 정도의 현금이 일종의 스펀지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막 그렇게 급하게 발행하지 않아도 될 거다. 그리고 이 발행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MMF 전문가들의 얘기는 자기들이 다 소화할 수 있다. MMF 시장이 다 소화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말을 믿을 수 있을지는 좀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발행 일정 자체가 예상보다 조금
더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전장에서 관세가 은근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남아있는 유의한 리스크거든요. 두 가지가 넘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그냥 위험자산 시장이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크립토 위크였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 가장 기대되는 메인 이벤트는 역시 22일에 있는 암호화폐 정책보고서 발표죠. 이 사진 속의 인물은 미국 행정부의 크립토 자르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섹스인데요. 데이비드 섹스가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 발표를 22일에 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는 아시다시피 연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어떤 식으로 낼지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요 이제 준비금 법안을 6개월 미뤘죠. 디지털 자산 정책 워킹 그룹으로 하여금 6개월을 줄 테니까 니네가 어떻게 할지를 짜서 보고서로 올려라 라고 한 게 6개월이 지나서 요 이제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은행이랑 어떻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 줄지,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이 이제 쏠리는 부분은 비트코인 준비금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등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크립토 위크 못지않게 파괴력이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여기서 뭐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 준비금을 준비를 하는데 우리 국채를 발행하면서 그 국채를 비트코인을 받고 팔 생각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국채를 발행해서 파는 대신에 이제 미국 재무부에는 비트코인이 쌓이게 되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국채 입찰을 할 때 이제 미국 달러만 사용하게 되는데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끔 해주면 뭐랄까요, 이 전 세계에 약간 비트코인 들고 있는 검은 돈 이런 것들이 이제 세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국채 수요가 굉장히 또 늘어날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정책 보고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진 않을 테지만 어쨌든 어떤 내용이 나올지 사실 시장에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주말 사이에 알트코인 중심으로 해서 뭐 4% 많게는 7, 8% 정도 상승을 봤어요. 그 상승의 이유도 사실 이제 요 이벤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더리움 가격이 3,800달러를 잠깐 넘어섰었죠. 지금은 3,700달러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따지면 2주 만에 거의 45% 가까이 오른 거예요.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좋긴 한데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지금 좀 처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장표를 가져왔습니다. 왼쪽 차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이 비트코인의 비율을 나눠 놓은 그런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격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나눈 걸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보시다시피 지금 수치는 0.03177 정도가 지금 수치고, 원래 거의 뭐 0.02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해 5월부터 좀 급등한 측면이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0.04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비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장, 우리가 보통 또 불장이라고 부르는 그 구간으로 넘어가는 이 문턱이 0.04 정도예요. 이더리움 가격을 비트코인 가격으로 나눴을 때 0.04보다 높아지면 이제 불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2021년 같은 경우는 이 0.04를 넘자마자 굉장히 이게 비율이 급등해서 거의 한때 고점 때는 0.08까지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0.04를 넘어서느냐 아니면 여기서 맞고 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 0.03177이니까 0.04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단기간에 못 가더라도 올해 안에는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더리움 지금 스테이킹 ETF도 그렇고, 이더리움을 사재 끼는 그 이제 상장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런 이슈들도 그렇고, 두 가지만 봐도, 그리고 최근에 늘어난 ETF 수요 등등을 감안했을 때 0.04까지는 무난히 가지 싶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생각하는 비율은 요때거든요. 요때가 적정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요때가 언제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 들어오기 직전이에요. 요때 비율이 0.05397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비트코인 ETF가 들어오고 나서 보시다시피 더 빠르게 지금 이 비율이 줄어들었죠. 이더리움 가격은 못 가고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상당히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둘 다 ETF 들어와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ETF로 돈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블랙록도 이 스테이킹 가능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을 지금 SEC에 넣어놓은 상태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이 조건이 여기를 못 갈 이유는 없다. 근데 가는 중간에 사실 0.04를 지나버리죠. 그래서 저는 불장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어쨌든 요렇게 이제 시장을 좀 보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요거랑 같이 제가 최근에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이 김치 프리미엄인데요. 주말 사이에 이더 가격이 4% 정도 더 올랐는데, 그에 비해서 김치 프리미엄은 지금 마이너스 2%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한국 투자자들의 매수 강도로 좀 간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더가 4% 오르고 알트코인 가격이 막 오르는데, 김치 프리미엄이 이전 주보다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더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알트코인 시장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아직 한국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좀 선점하는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갖고 있는 원화로 이더리움을 좀 제법 포지션을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디파이 조선생 라이브에서는 제 포지션 없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또 이더를 샀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 방송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더리움이 더 갈지 아니면 여기서 떨어질지, 뭐 그거는 앞일은 모르는 거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 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